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서 예고를 드렸던 대로 스드메 중에 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봉 스냅,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그리고 야외 촬영, 그리고 데이트 스냅 이렇게 4가지를 다 하게 됐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어떤 드레스나 막 그런 거에 대한 로망도 전혀 없을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크게 나는 어떤 거를 꼭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봉 스냅이 뭔지도 몰랐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가지를 다 경험을 하게 돼서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런 각각의 촬영을 통해서 좀 어떤 게 장점이었고 이제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향점이.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진을 찍고 싶다. 아니면 혹은 나는 진짜 사진을 별로 찍고 싶지 않은데 안 찍어도 될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스타일마다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저는 어떤 데서 먼저 했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촬영이랑 야외 촬영은 그 멜로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봉 스냅이랑 데이트 스냅, 그리고 본식 스냅까지는 다 김종호 스냅에서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가봉 스냅이랑 데이트 스냅은 다 그 김종호 실제 그 대표님이 직접 찍어주셨고 본식은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래서 사진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 사진 그리고 가장 제가 날씬했을 때의 사진이기 때문에 다 인생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타일별로 어떠한 거를 선택하기를 추천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스튜디오 촬영이 원래는 그거를 리허설 촬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리허설 촬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그때 한번 드레스도 쫙 다 다른 스타일로 입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헤어스타일도 푸른 머리도 해보고 뭐 묶는 머리도 해보고 뭐 이런 반묶음 같은 것도 해보고 각각 내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드레스에 어떤 게 어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어울릴지에 대한 머리 스타일을 좀 파악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의 그 정제된 모습 그리고 정제된 각도, 정제된 포즈에 맞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찍는 동안에는 스튜디오 촬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는데 나온 결과물을 보면 그 신혼집 가면은 항상 큰 액자에 걸려있는 되게 뭔가 시크한 컨셉이거나 아니면 공주풍의 어떤 정제되어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남기기에는 스튜디오 촬영이 좋습니다. 이쁜 사진을 남기기가 좋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헤어 변형을 같이 신청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 변형은 뭐냐면 내가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제니하우스에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했는데 거기서 해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찍는 게 아니라 물론 이모님들이 보통 많이 머리를 만져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멜로필드 옵션 중에 있기도 해요. 헤어 변형 서비스가. 그래서 헤어 변형 서비스를 좀 더 이제 가격을 주고 신청을 해서 각각 드레스나 혹은 뭐 부케, 꽃, 혹은 장소, 어떤 포즈, 분위기 그런 느낌에 따라서 계속 헤어스타일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진을 진짜 딱 스튜디오 촬영이든 뭐든 간에 하실 거면은 헤어 변형 같은 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진짜 어떤 머리 스타일이 안 어울리는지 물론 어울리는지도 알 수 있지만 절대 이 머리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되게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플래너랑 상담을 하면서 플래너 분이 처음에 뭐라 그러지? 처음 딱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앨범 같은 거를 우리 마트 가면 나오는 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앨범을 산더미 같이 쌓아갖고 오세요. 그래서 각각의 스튜디오마다 그 촬영이나 사진에 추구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컨셉이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넘겨주면서 신부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막 어떤 게 좀 좋은 것 같으세요? 이건 하나씩 빼고 점점 내가 원하는 바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는 여기서 할래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좀 취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는 여기는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 마음에 들고요. 이거 마음에 들고요. 하다 보니까 남은 것들을 다 펼쳐보니까 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 뭔가 창이 있거나 창이 있어서 바깥에 풀이 있거나 혹은 스튜디오에 정원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정원에서 좀 찍은 사진이거나 뭐 밤에 찍어서 야외에서 전등샷이 있거나 다 이런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더니 이제 플라이어님이 저한테 신부님은 약간 풀 있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이왕이면 사진을 찍을 때 야외에서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멜로필드를 고른 이유도 스튜디오 촬영보다는 야외 촬영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만족도가 더 높기도 했어요. 야외에서 더 짧게 찍었지만 야외에서 한 벌 찍고 스튜디오에서 2벌 찍었는데 야외에서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기는 했어요. 근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야외 결혼식을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날씨의 변수라는 것도 되게 크게 와닿고 근데 그런 야외 결혼식을 꿈꾸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야외 촬영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와 공간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표정도 자연스럽고 뭐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것도 그리고 그 뒤에 보여지는 색감들도 그냥 되게 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 지금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약간 스튜디오 촬영이랑 야외 촬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된 것보다 나는 좀 더 자연스럽고 기억에 좀 더 남는 촬영을 하고 싶다. 야외 촬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왔죠. 이거 좀 야외 촬영이랑 컨셉이 비슷한 데이트 스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것도 약간 그 야외 촬영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특히나 김종호 대표님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자연스러움을 끌어내는 게 되게 잘하세요. 성격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오빠랑 제가 평소에 좀 연애를 하고 길을 걸어 다니고 손을 잡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이 사진으로 좀 드러난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연애하는 젊음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식전 영상이나 아니면 식중의 영상을 넣더라도 쓸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딱딱한 사진 말고 둘이서 막 데이트하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하객들이 보면서도 좀 같이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많아져서 전 되게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봉 스냅. 가봉 스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고의 장점은 촬영용 드레스가 아니라 본식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봉 스냅이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가봉 스냅이 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가봉 스냅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드레스 샵의 공간을 대관을 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대관료를 내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심플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 본식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에 이제 좀 드레스 고르는 거는 집중을 하고 찍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1시간 동안 온전히 본식 드레스를 고르고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봉 스냅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식 드레스로 고르지 못한 아쉬웠던 후보군에 있었던 드레스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봉 스냅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완전 장점이고 어차피 그 본식 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 보통 좀 근처에서 메이크업이라도 다들 좀 하고 가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차피 메이크업에서도 돈을 드는 거 물론 잘하시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메이크업 할 거 가봉 스냅까지 하면은 한 방에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촬영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 꼭 해야 하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아쉬우니까 사진 남기는 용도로 가봉 스냅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스드메의 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했고, 추천을 드리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는 스튜디오 촬영은 하기 싫은데 사진은 그래도 좀 아쉬울 것 같다, 남기고 싶다, 이렇게 내가 지금 가장 날씬하고 예쁘고 드레스 입은 모습들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본식 드레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순위가 있는데 나 진짜 못 고르겠다, 1순위는 있는데 2, 3순위 못 버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꼭 가봉 스냅을 하시면 모든 것들을 조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뽀샤시한 혹은 시크한, 뭐 이거는 스튜디오의 스타일이니까 그런 사진을 좀 정제되어 있는 사진을 남기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내가 헤어 변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어울리는 거를 좀 찾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은 스튜디오 촬영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데이트 스냅이나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색한 거 진짜 싫고 난 너무 자연스러운 게 좋아 라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좀 복불복이 있으니까 날씨 다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나 혹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데이트 스냅 촬영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 사실은 남들 다 한다고 뭐 저는 갑자기 굉장히 맥시멈 최대치로 다 하기는 했지만 남들 다 한다고 꼭 스드메 스까지 꼭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본식 사진이 많이 보게 되지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사진을 많이 안 보게 되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내 젊은 날의 사진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